보수 표집 344대, 진보 표집 267. 1년 전 국힘 전당대회 이후 처음 보는 보수 과표집인데도 윤석열의 부정평가가 급등했습니다. 부정평가는 서울 64%로 전주 대비 6%포인트, 대전, 세종, 충청이 60%로 전주 대비 7%포인트, TK가 47%로 전주 대비 8%포인트 상승한 것이 주요했는데 아무래도 한동훈과의 마찰이 커지면서 당내 분란으로 보이니까 지지층 내에서도 이탈이 시작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재밌는 부분은 이겁니다. 윤석열 부정평가 이후 조사에서는 김건희 문제가 전주 대비 7%포인트 오른 9%로 집계돼 3위를 차지했고 1위는 경제, 민생, 물가, 2위는 소통 미흡인데 이 부분이 결정적이었던 이유 윤석열과 김건희가 가장 싫어하는 국회의원의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용산에서 참 바보 같은 짓거리를 했는데 최근에 싸웠잖아요. 근데 그 싸움의 핵심 주제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된 논란이었습니다. 그동안 주류 언론에서 명품백을 크게 보도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 뭐 몰카 공작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내보냈기 때문에 뉴스를 꼼꼼하게 보시지 않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찾아보지 않았던 국민분들께서는 이게 어떤 논란인지 잘 모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아주 크게 홍보를 해버렸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국민들께서 김건희 여사가 누군가한테 명품백을 받았는데 그게 뇌물인가 보다. 그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강하게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저 특검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특검법 통과에 대한 여론이 강력해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네, 공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당 건이 매우 심각한 것이 민주당이 가장 큰 대패를 했던 21년 재보궐 직전 문통의 지지율은 40%였고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이 앞섰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선거 결과가 나왔죠.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전화면접 특성상 고려하고 여절을 봐야 하는데 이 정도면 얼마나 여당의 상황이 심각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탄희 의원을 중심으로 소탄 대시를 막자며 진보연합을 추구하자며 병립형 반대 움직임이 단체로 일어났습니다. 이분들의 논리는 이겁니다. 진보 계열의 소수 정당이 지난 총선 정의당처럼 후보를 많이 내서 지역구에서 손해가 아니냐 이건데 사실 비례를 많이 얻으려면 지역구도 후보를 많이 내야 합니다. 이준석이 15% 득표를 목표로 최대한 후보를 많이 내겠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이 민주당이 양보한다고 차후 국회에서나 또는 대선 국면에서 도와주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절대 유리한 게 아닙니다. 87년 개헌 이후 단 한 번 야당이 단독 과반을 이룬 역사가 없습니다. 그만큼 총선은 원래 여당이 유리한 포지션이고 이런 상황에서 200석 들이치며 압승을 예상한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관련해서 이 건에 대한 사실상 정답이라 할 수 있죠. 속 시원한 해설 여러분들께 안내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반칙하더라도 민주당이 정상적으로 나아가면 국민들이 표로 국민의힘 심판할 것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12.12, 5.18 6월 항쟁을 겪었는데 그때 대통령 누가 됐어요? 노태우가 됐어요. 그거 누가 찍어줬는데? 일본 국민이 찍었습니까? 우리 국민이 찍었어요. 박근혜가 저런 말도 안 되는 일 벌어졌는데 윤석열이가 당선됐다고? 부정선거 있었어요 거기에? 우리 국민이 찍은 거예요. 무슨 뭐 국민이 제대로 현명한 판단을 해. 그저 어떻게 제도를 마련해주고 해야지. 이 판때기에서 연동형으로 간다, 준연형으로 간다? 무조건 민주당이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극악무도한 윤석열 정권에서 신음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구출해 주려고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린 정정당당하게 졌습니다. 그게 뭐야 그게 그러면? 정치하지 말아야지 그럴 거면은. 때려쳐야지.